예전에는 발코니가 있으면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 불이 안 올라왔다고요. 근데 그 베란다가 이제 주거 공간 어떻게 뭐 방으로 바뀌면서 창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장님을 비롯해 갖고 저희 이제 몇몇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법제화로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포럼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모건대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간단하게 토론 좀 하고요. 여러분들 좀 견적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명선 사관께서 문화재 화제의 중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뭐 빈번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문화재 전문가와 소방관 협업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환경기관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녹색 어머니에서도 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큰 성과가 있답니다만 아주 현장에 뛰는 분들 협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방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제, 아니 방제는 어렵고 적어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그런 포럼이 있도록 하고요. 또 창호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야심차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 국정부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방대한 문제가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핵심은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자들에게 5분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할수록 여러분의 사랑을 받겠죠. 가능한 짧게 요점만 코멘트를 해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맨 먼저 이광진 사무장님 부탁드려요. 예, 경실련 이광진입니다. 이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주로 토론할 것들은 이제 창호 관련해서 토론을 할 텐데 이 문제 관련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답답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든 국회나 행정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대기업들을 위해서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월급을 거기 가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어제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를 하는 걸 보면서도요, 나왔던 것들 중에 보니까 배가 거의 뒤집혀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 바다에 끼어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승선자 명단 요구하고 구조를 지시하는 게 아니고 승선자 명단 지시했다는 걸 들으면서 참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박경식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은 화재 속성상 번지는 속도가 수직이 수평보다 약 20배 정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 기준에서 보면은 안전보다는 어떤 에너지 절감 쪽에 좀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좀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뭐 단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강화해야 된다 해서 뭐 연 20%, 요번에 20% 강화다, 뭐 이런 것 기준들이 계속 나오는데 소방 관련해서는 그런 기준들이 별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창호의 경우 앞에서도 박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도시 전체가 거의 방화구역, 준방화구역으로 설치되어 있고 3층 이상이라든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정이 없다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실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죠. 올 5월달에 건축법 개정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2조 2조가 신설했는데 실내 건축과 관련해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난간이나 창호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주무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고시하면서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어디에 보면 국토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모르겠습니다. 고의인지 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법률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된 법률안을 고시해서 그 부분을 빼고서 할 수 있는지, 더더군다나 실내 건축에 있어서 창호에 대한 방화 관련한 것들을
국토부가 기준을 제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고시에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뭐 외국의 선진국 사례 외국에는 그런 예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국토부 담당자들이 답변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법률 개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계속 논의되고 심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답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영제를 불연제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그것들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면은 국토부의 답변이 어떤 답변들이 나오냐면은 외국 어느 국가도 그걸 규제하는 PVC를 규제하는 데가 없다. PVC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이미 PVC에서도 불연 소재들로 PVC를 지금 해가지고 이미 다 개발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기업들도 그것들에 대비해가지고 이미 다 개발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VC 시장이 1조이기 때문에 이건 업체 간의 이권이다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기름이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국회나 정부 부처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들을 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안 회장님께서 또 한경재 회장님께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자중심호 안경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회를 접하면서 주부로서 소비자로서 예전에 소비자가 왕이다 그랬는데 요즘 소비자가 공입니다, 진짜. 어디를 가나 정말 그 상식을 벗어나는 상도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요즘 문제가 이제 화재잖아요. 근데 그 화재에서도 지금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의정부 그 대본 그린 아파트도 아주 사소한 거에서 화재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정말 화재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대규모 그 건축물에서 그 규정을 지킨 어떤 방화문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지금 방화문 상당히 시험을 했는데 31개 아파트 173개 방화문을 시험해봤는데 82%가 불합격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노라는 진짜 대형 아파트도 32%만 어떻게 보면 통과한 제품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이제 뭐 감리나 이런 부분에서 통과는 됐겠지만 정품을 썼다고 했지만 이제 기준 미달을 쓰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건축법에서는 건축법도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보게 됐습니다. 건축법하고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요 구조부나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각종 그 방화문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방화문은 화재가 났을 때 1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험을 해보니까 전부 5분, 10분, 아주 길어야 20분 정도밖에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방화문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부로서 가장 그 젊은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정말 화재거든요. 화재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생이 되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뜨거운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바로바로 옆으로 번지더라고요. 생각 외로 번지는데 그 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독소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번 그 의정부 대봉 그린화재 시에는 아무런 안전조치, 피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설치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질식사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를 한 반면에 엊그저께 분당 서영 빌딩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대처를 잘했다고도 하고 이중 방화문이 설치되어서 그 방화문이 제기능을 발휘해서 유독가스가 옆으로 번지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재 안전에 있어서는 건축법과 그 소방법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정 미이행하는 부분, 규정 미달된 곳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이게 심각하다고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전 포럼을 하면서 저희 소비자 단체도 이 안전 화재에 대한 방화문에 대한 더 공부를 하고 더 조사를 해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돼? 좀 대책을 만드는데 저희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도 좀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조금 법 규정을 강화해야 되나요? 법 규정을 강화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자들만 뛰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소비자 운동하는 분들이 도와줘야 공무원들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또 법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한태 교수님 말씀. 제가 오늘 주제가 조금 약간은 나누는 하나씩 있는데요. 제가 이명선 사무관님께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대상은 문화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그 포럼이 해야 될 역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정한 연구자 분야에 누가 담당할 것이 아니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포럼이 해야 될 역할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또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야 돼. 특히 시민이 이렇게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특히 또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창호 문제 이야기했을 때는 스토리를 본다 하면은 원래는 베란다가 역할이 이제 상층부로 가는 그 화재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기능 또 그 이제 그걸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그게 어떻게 결정됐냐면 2005년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베란다를 다 확장하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허락을 하자라고 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공간에 거기 들어가 숨어 있으면은 아마 화재가 지나갈 동안에 견딜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로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실제로 화재에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에 우리도 참여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베란다를 확장하니까 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 이해 단계에서도
그걸 허락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약간의 무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정보도 전달이 안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년 지나온 지금은 그러면 그 아파트 화재 발생할 때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권영희 교수님 이야기하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베란다 확장 없애고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게 방법, 지금은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하면 마치 돈키호테처럼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충분히 연구해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규정도 만들고 규정을 만들었다면 확실히 지켜야 되고 사실은 아까 그거는 규정을 만드는데 지키지 못했잖아. 베란다 확장하면 안 됐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안전해야 될 대상 자체가 대상이 참여하는 그런 이렇게 의사결정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특히나 이 의사결정에는 아까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도 하고 부처 간에 상충되었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아파트에서도 건축법하고 화재법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게 안 된 부분이고 지금 문화재 부분에서도 화재하고 문화재가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범부처 간에 분명히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시민들이 또 이런 포럼을 통해서 더 강하게 문제를 제시하는 그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협업과 상생협력을 강조센터에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비난하고 마지막으로 김영모 대표. 네, 이명선 사무관님하고 박경식 이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에 앞서서 가치의 문제인데 문화재의 그 문화적인 속성이나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갖춰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화재라는 것들이 화염의 확산 그리고 재산의 피해 이런 쪽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쪽에만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인명의 피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 같은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온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GDP 상으로 선진국에서는 화재가 1년에 한 1%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화재가 났을 때 매연이나 유독가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매년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가치의 GDP의 1%는 엄청나게 많지만 3만 명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이고 그 사람들이 곧 세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매연의 문제가 화재 시 사망의 44%가 유독가스나 매연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발시키는 게 건축 자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닐하우스, 대한민국은 비닐하우스 공화국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 석유화학 제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꾸며지고 치장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효율성의 문제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어느 SRSA라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화재 예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불이 확산되는데 평균 15분이 걸렸답니다. 근데 25년이 지나니까 5분으로 단축됐고 현재는 확산되는데 3분 정도가 됐답니다. 그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원인은 플라스틱이라는 것에 귀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문제, 지금 건축 자재에 있어서 외벽이니 아니면 내장재니 하는 많은 문제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치의 문제를 한번 보더라보고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인간의 생명 이런 부분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부의 입장과 소방방재청의 입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해 나오니까.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안전과 이독가스와 화재의 예방 같은데 중점 정책적인 지향점이 있고, 국토부는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을 옹호하고 기업을 어떻게 확장시키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많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벽상에서 지금 수직 건설연구원에서 이번에 2015년 10월 29일 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아까 수직 확산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외장재의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나 문화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그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호라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인식의 문제, 가치의 문제에 우선 집중하다 보면 법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점점 선진화되고 개선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연구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시민이나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소비자에 대한, 시민에 대한 그러한 계몽운동이라든지 지식 확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는 인간의 생명적 가치,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모든 문제를 접근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우리 권영진 교수님 베란다 확장은 좀 제재된다 이런 주장을 아주 앞장서 펼치시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건축물 화재에 공동주택, 우리가 70% 이상이 지금 공동주택 살고 있습니다만은 또 화재 확산 예방을 위해서 창호 문제에 우선 먼저 우리가 집중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점차 발코니 확장, 베란다 확장을 반대 운동도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재 문제도 오늘 기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아서 내부적으로 면역성을 키우고 외부적으로 위험 요인을 감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쨌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시민들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안전 문제라도 우리 도시안전 디자인 포럼은 깨어있어서 다른 시민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